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던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네,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부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각 시에 발생하는 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음, 우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네,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알아둬야 될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내국인 신분으로 음.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매각했을 경우 네,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신분으로서 네. 미국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매각했을 때에 오,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좋은데요. 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31 익스체인지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대부분 이제 회계사님들께서 임대용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임대용 주택을 한 4개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혜택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면서 추천하시는 게 음. 코퍼레이션이나 LLC를 네. 오픈해서 네, 그러한 임대용 주택들을 관리를 하라는 네, 쪽으로 네. 많이 추천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사실 그 LLC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세금 보고를 하게끔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네, 아무래도 프로텍션 관계죠. 음, 예.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네, 그러니까 프로퍼리를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인케이스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네, 네. 네, LLC라든지 코퍼레이션은 유한 쪽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그렇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익스펜스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비용 처리. 비용 처리. 네, 회계사님께서 일을 하실 때 아무래도 LLC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익스펜스 처리를 할 때 네, 조금 더 이제 쉽게 용이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용이하게 처리한다라는 거는 세금 공제 받는데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네. 상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상속.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그 LLC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세금을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이제 추천을 하시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국인 신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게지 이자 부분, 뭐 네. 프로퍼티 텍스, 네. 뭐 집보험, 음흠. 수리비, 네. 뭐 전기, 가스, 변호사비,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피 거기에 더해서 빌딩 디프리시에이션까지 네네. 우리가 텍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이지만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네.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내국인만 되고 외국인은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한마디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도 세금 보고 할 수 네네. 있죠. 네. 인디비주얼 텍스 아이디 넘버를 네. 그래서 받아서 네.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 자,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신분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30%를 먼저 세금을 내는 조항들이 있어요. 원천 30%? 징수를 하는 거죠. 오. 예를 들면 네. 이제 세입자가 네. 어떤 그 집을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1,000불을 낸다 그러면 네. 그죠? 1,000불을 낸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서 300불은 IRS에다가 이제 먼저. 내야 되는 네. 먼저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오.
나중에 가서 이제 한산해서 네.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네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국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세금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미국에 속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가셨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따른 이제 페널티라든지 그렇죠. 텍스가 엄청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텍스 아이디 넘버를 통해서 세금 공제를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갔을 때는 네.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소득이 있었을 때 네. 내국인처럼 똑같이 그런 세금 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어도 텍스 아이디만 있으면 내국인처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런 방법은 네. 이제 세금 보고를 할 때 임대 수익이 US 트레이드나 비즈니스와 연관된 것처럼 네. 즉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with a US trade or business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 ECI 조항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 신분일지라도 정당하게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자처럼 임대 소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 세금 공제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좋으네요. 근데 ECI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좀 네, 생소한 단어라서.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텍스 아이디만 있으면 이건 가능해진다라는 네, 거죠. 네. 네. 또한 뭐 LLC라든지 코퍼레이트 통해서 텍스 보고를 해도 또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 회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네. 자, 두 번째. 네네.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잖아요. 예. 외국인의 신분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했을 경우에 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내국인과. 15% withholding tax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로스로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로스라고 그러면은 뭐 집값의 15%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원래는 제가 100만 원짜리 샀는데 팔 때는 110만 원에 팔았으면 그러면은 10만 불 차이 나는 거니까 10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불에 대한 15%면은 15,000불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100만 불에 사서 110만 불에 팔았으니까 110만 불에 대한 15%를 내야 되는 건지. 110만 불에 대한 15%를 내야 되는 거죠. 그로스로. 그러면 번 돈보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는데요,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서 매각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withholding certificate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회계사님한테 뭐 말씀을 하셔서 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withholding certificate이라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해서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국인이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 네. 위드홀딩 서티피케이트을 신청하고 받는 거는 뭐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회계사님이나 어떤 전문인에게 의뢰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나요? 예, 업도 뭐 3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당장 집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네. 계획을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셀러가 외국인인데 네. 바이어가 거주용 집으로 그 집을 샀어요. 네. 만약에 그 집의 가격이 30만 불이에요. 네. 아니면 25만 불이에요. 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적용되는 withholding tax 15%를 내는 거는
이기잼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싸면은 예, 30만 불 이하의 집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 네. 그 네. 30만 불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네 거주용 집이어야 되는 거죠. 네. 바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는 경우에는 30만 불 이하 집은 외국인 셀러가 팔 때 그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 네. 네. 오,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셀러가 네. 도메스틱 코퍼레이션일 경우 회사에서 사는 네. 경우에. 네. 그러면은 15% 위드홀딩 텍스를 내는 부분이 또 이기잼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들 LLC를 만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아까 집 4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LLC나 코퍼레이션 하면 좋다 그러셨는데 굳이 4채라는 거가 나온 무슨 배경이 있나요? 예. 세금 공제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더 유리하게, 용이하게, 쉽게 익스펜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똑같이 제가 아는 회계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아니 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랬더니 익스펜스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용이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간단하게 저희가 또 그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너십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타일을 네. 우리가 이제 클로징을 하면 집 문서가 전달이 되잖아요.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미국도 집문서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집 문서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디드라고 얘기하는데 워런티 디드라고 얘기를 네, 해요. 워런티 디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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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제 손님들께서는 집 문서가 없어요. 이제 그러시는데 네. 앞서도 우리가 그 조지아주 부동산 구입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얘기를 했어요. 네. 클로징을 하시고 나서 그 집이 속해 있는 카운티 오피스에서 네. 등기를 한 후에 오리지널을 받게 되신다. 보통 30에서 45일이 걸린다.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전자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소요 시간이 짧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군요. 그게 이제 워런티 디드인데 네. 이제 그걸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손님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타이틀, 집문서라는 거 모르셔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는 이거 워런티 아니에요? 집 워런티? 그러시거든요. 워런티 디드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워런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시는데 네. 집 문서를 우리가 워런티 디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워런티 디드는 이제 또 뭐 제너럴 워런티 디드, 스페셜 워런티 디드 이렇게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네. 제너럴 워런티 디드는 내가 이 집을 구매를 해서 포지션을 했다는 거죠. 네. 구매를 해서 사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와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그 위에 있는 오너로 거슬러 가서 예전 오너. 네, 거기에 대한 타이틀을 다 내가 개런티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체인지 오브 오너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네. 오너십이 체인지처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스페셜 워런티 디드라는 것은 네. 나는 그 전에 거는 모른다. 나는 이 집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네. 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개런티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또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하고 디테일한 거는 또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네네. 자,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퀵클레임 디드는 뭐냐면 네. 그냥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홍길동이라는 네. 손님께서 바이어께서 오늘 네. 클로징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집은 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순간부터 네. 내가 융자를 받았고 네.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그리고 타이틀을 옮겨온 직후 클로징 테이블에서 즉시 이름을 애드할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홍길순, 내 와이프를 집어넣겠다. 음. 그러면은 이제 셀러의 이름은 뭐냐면은 뭐 그레고리다. 네. 근데 그레고리가 홍길동한테 집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워런티 디드로 해서 홍길동 이름으로. 홍길동 이름으로 바뀌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즉석에서 홍길동이가 네. 홍길수를 넣어서 네. 홍길동의 그 오너십이 홍길동엔 홍길순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홍길동과 홍길순이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보유하고 잘 살았어요. 부부로서. 네. 저희 조상님들 같아요. 네. 네. 잘 살았는데 네.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홍길동이가 이제 홍길순더러 이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예, 나가라. 집문서 정리하자. 네. 그러면 또 키클렘으로 홍길동 앤 홍길순에서 네. 홍길동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오. 예, 그러면은 두 분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한 분이었지만. 한 분이었지만 네, 나중에 두 분이 두 사인하셔야 분이니까. 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바뀔 수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네. 퀵클램 디드라는 것은 그 오너십의 어떤 그 정의나 그런 개런티보다는 그냥 가족 내에 가족 내에서 쉽게 이름을 추가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퀵클램 디드를 우리가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예, 클로징 테이블에서도.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제 아시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앞으로 얘기할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에 있어서 네, 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너십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집 문서에 대해서 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집문서에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페셜 디드라는 것도 있고 제너럴 워런티 디드라는 것도 있고 퀵 클레임 디드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투자하실 분이시라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자, 그렇다면은 그런 워런티 디드, 집문서죠. 네. 집문서에 대한 그 오너십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 오너십의 종류는 그 주마다 조금 틀려요.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인정하는 오너십의 종류는 이제 sole ownership, tenant in common,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예. 자, tenant in common이라는 것은 네. 오너십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홍 기자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파트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 부동산을 사자. 네. 같이 사자. 같이 사자. 네. 그래서 제가 80%의 네. 그 오너십을 갖고 있고 아, 홍 네. 기자님은 조금 적게 투자해서 20% 지분을 네. 가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너십 자체는 언이꼴이잖아요. 아, 그렇죠. 평등한, 오너십은 그렇죠. 네, 네. 이꼴하지 않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홍 기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그 20%에 대한 오너십을 네. 따님이나 네. 아들한테 양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가능하겠네요. 네. 예. 그러다가 불미스럽게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아, 네. 예. 그러면은 네. 그 상속자한테 가겠죠. 그 지분 자체가. 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joint tenants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것은 네. 보통 husband, wife인 경우 또는 family member의 경우 네. 이제 보통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제 아까 홍길동이가 집을 샀어요. 네. 그리고 홍길순을 같이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equal ownership이에요. 50대 50이에요. 아. 그런데 불미스럽게 홍 기자님께서 빨리 먼저 갔어요. 갔어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베이 코트 가정 없이 자동으로 홍길순이가 그렇죠. 100%를 다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조지아 스테이트는 이제 그러한 오너십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내용 자체는 비슷하나 다른 스테이트에서는 약간 다른 또 그 오너십의 성격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오늘은 사실 그 방송 자체가 상당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데요.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조상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네. 근데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훑고는 가야지만 그렇죠. 진정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투자를 하면서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키워나가는가. 그렇죠. 유태인들이 많아하는 방식이 항상 그러잖아요. 네.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용어 자체를 만약에 모르신다면 네. 그 뒤에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은 간략하게 네. 예,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
외국인인데도 우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국인처럼 받으려면 텍스 아이디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뭐 LLC라든가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관리해라. 이제 이런 얘기 팁으로 알려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집문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집문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퀵클레임 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즉석에서 바로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너십에 대한 것.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소유자가 아니라 오너십도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각각 지분만큼 집을 소유하느냐, 아니면은 공동으로 전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집을 소유하느냐, 이런 그 세 가지 구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와, 오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플라 그래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 계신 투자자 분께서 네. 미국에 정말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을 때 네. 거기에 따른 현명한 진행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제 돈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길목으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는 기초 공부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돈 버는 길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도움말 주신 우리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